안녕하세요. 이야기맘입니다. 오늘은 한자의 만들어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과 한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56개의 민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모두 한족일까요? 아니죠. 중국 정부는 한족으로 하나의 민족이 많이 차지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이라고 해도 한족이 되고 싶으면 나라에 신청을 해서 한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의 언어는 60종류 이상이 있어요. 소수민족어도 있고요. 지방의 방언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언어하고 지방 방언 등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한어, 한위, 푸통화가 공동어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당시 가장 많이 쓰였던 언어가 광동어하고요. 북경어였어요. 광동어는 중국 밑에 지방 남부 쪽으로 쓰여서 보통 홍콩이나 상해 등 광주 등 이런 데서 쓰이는 언어로서 경제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았겠죠. 북경어는 중국의 수도가 북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치, 그 다음에 문학, 즉 학문 쪽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였어요. 광동어하고 북경어를 투표에 딱 올려놨더니 한 표 차이로 북경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언어들은 북경어예요. 보통화가 바로 북경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어, 부통화를 그러니까 표준어를 공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중국의 문맹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한자가 쓰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쓰기 편하게 요약해서 만든 글자가 간체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하고 중국에서 쓰는 한자가 다른 거예요. 한자는 6종류의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가 상형 문자예요. 샹싱. 이 상형 문자는 사물이나 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입니다. 일종의 그림 문자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말이 있잖아요. 말 모양을 따서 해서 나중에 마가 되고요. 눈 모양을 따서 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상형 문자예요. 예를 들면 月, 日, 山, 口, 人, 무 이렇게 되죠. 산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 글자가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상형 문자입니다. 두 번째는 지사예요. 指示 지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 등으로 부호화해서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上, 下, 1, 2, 3, 本, ren, 中 이런 게 지사어예요. 여기 보면 상, 하 하나 있으니까 우리 1로 하자 해서 2, 2개면 2, 3개면 3. 번은요. 나무 목자에 옆으로 선 하나 그어가지고 번 해서 근본이란 얘기예요. 따오라는 거에 앞부분에 점 하나를 찍어가지고 칼날이라고 하는 뜻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점이나 부호, 선 같은 걸로 해서 나타내는 글자가 지사라고 해요. 세 번째는 회의,
회의라는 건데요. 이거는 두 개 이상의 한자를 합해서 그 뜻도 합성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달과 해가 합하면 얼마나 밝겠어요? 날일자하고 월자를 씁니다. 이 뜻은 밍 해가지고 밝다라는 거고요. 사람이 나무 옆에서 있으니 휴식하다 해서 슈. 나무하고 나무가 두 개 있으니 린 해서 숲이나 숲을 말하고요. 찡 하면 태양이 세 개 있으니 얼마나 밝겠어요? 밝다, 빛나다 또는 수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 나무가 세 개 있으니 림보다 더 우거진 숲이나 숲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이라고 할 때 선린이라고 합니다. 선린이라고 하죠. 삼림을. 네 번째로는요. 형성이 있어요. 싱성. 두 글자를 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한쪽은 뜻을 나타내고요. 다른 한쪽은 그러니까 발음을 나타냅니다. 한자의 80%가 형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대략적인 발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샹이라고 있죠. 생각하다. 여기 위에 서로 상자에서 이게 발음을 나타내요. 음을 나타냅니다. 마음 심자는 뜻을 나타내죠. 이 발음이 시양 똑같아요. 동 앞에는 뜻을 나타내고요. 뒷부분이 음을 나타냅니다. 구리 동이라는 뜻이죠. 춘 동네 촌인데요. 앞부분은 뜻을 나타내고요. 뒷부분이 음을 나타냅니다. 엄마 할 때 마입니다. 앞부분은 뜻을 나타내고요. 뒷부분은 음을 나타내요. 엄마는 여자죠. 꾸, 경고하다, 굳건히라는 뜻이에요. 외가는 뜻을 나타내고요. 안에 있는 글자가 소리를 나타냅니다. 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소리를,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형성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는 전주, 짠주입니다. 기존의 글자의 의미 변화로 활용하는 원리예요. 기존 글자의 원뜻을 확대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뜻이나 또는 발음으로 바뀌는 문자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티엔, 하늘이라는 뜻이죠. 명사로는 하늘이고 꼭대기예요. 부사로는 몹시,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취해는 모자라다 라는 뜻도 있고요. 부서지다, 파손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결석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오는 형용사로서는요. 늙다, 나이 들다 하지만 오래된 옛부터의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요. 라오펑요가 있어요. 라오펑요는 오래된 친구예요. 좋은 뜻이죠. 너랑 나랑 오래된 친구다 라고 했을 때 라오펑요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노련하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라오쇼 하면은 베테랑, 수완가 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는 노인이 있죠. 그리고 동사로서는 은퇴하여 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라오라는 곳에 형용사, 명사, 동사로서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러로 발음되면 즐겁다. 그 다음에 위에로 발음되면 음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는 악행, 명사로서는요. 악행이라는 뜻이 있고요. 형용사로서는 흉악하다, 악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발음을 달리해서 우가 있습니다.
우, 어떻게, 어찌, 그리고 감탄사로도 쓰여요. 오, 아, 이런 식으로요. 우 해서 사성이에요. 사성으로 쓰일 때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러하고 어처럼 여러 가지 발음으로 다르고 내용도 뜻도 달라지는 단어들을 전주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차, 6번째로 가차가 있습니다. 자,제. 가차는 뜻과 상관없이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가져와서 쓰는 외래어 표기에 많이 사용돼요. 의성어나 의태어에도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한글은 소리 글자로서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글씨를 쓰거나 발음을 하면 돼요. 아, 이, 오, 끼 해도 우리는 다 받아쓸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는 뜻글자입니다. 뜻글자이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차라고 해서 뜻이 비슷하거나 발음이 비슷한 말을 갖고 와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우리나라 한글은 정말 우수한 한글입니다. 우수한 글자입니다. 세종대왕님, 저희에게 너무나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려요. 세종대왕이 아니라 세종대왕님입니다. 자, 이 가차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땅라오 하면 맥도날드입니다.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 좋아하는 커피, 싱바크, 일명 별다방, 스타벅스예요. 그코그르 하면 코카콜라입니다. 이렇게 발음하기 힘드시면 그냥 그르 해도 돼요.肯德基,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加拿大, 이거는 나라 이름으로 캐나다입니다. 하오리오,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가차로서 이름을 잘 지은 것 중에 하나로 뽑혔었어요.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이 자기네 한복이다 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어나 중국어 발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글씨가 다릅니다. 중국어 한족이 있는 전통 의복은 한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입는 한복은 한푸. 글자가 달라요. 그리고 성조가 다릅니다. 만약에 중국 친구들이 너희 나라 한복이 우리나라 한복이다 라고 말하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앞에 글자 자체가 다르고 성조가 다르다. 너희 나라 한족의 옷은 한푸고 우리나라 한국의 옷은 한푸 이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뿅뿅.